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디벨로퍼 디미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토지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이 신목로 89번지를 기존 주거 3종인데 이거를 이제 준주거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준주거지로 종상향을 하고 그걸로 이제 용적률 400% 그리고 기여율 20%를 적용한 평당 토지비 계산을 했었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 신목로 89번지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사업성이 있으려면은 평당 토지비가 약 6,700만 원 보다 작은 경우에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했죠. 근데 이 토지라는 게 개인 사유 재산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사유 재산이니까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6,700만 원에 주세요라고 한다고 그냥 마냥 주진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6,700만 원에 일단 토지 작업을 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좀 알아보고, 만약에 좀 어려워 보인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 토지 매입가를 낮출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확인해 보긴 했지만 신목로 89번지 이 주변 거래 사례들을 확인해 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 5년 내에 거래 시세를 보면은, 자, 여기 이 신목로 89번지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하고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이 필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근 토지대가 6,700만 원에 작업이 가능할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뒤에 있는 이 이면도로에 있는 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3,7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죠. 보통 이게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면도로에 있는 토지들은 3천만 원 중후반 정도의 이제 토지 작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이 두 개 필지인데, 이 두 개 필지 지금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는 목동 신목 신협에서 매입한 거라고 합니다. 저희 이자 돈을 받아서 지들 건물 지으려고 이 두 개 필지를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우리의 피 같은 이자로 매입을 해서 4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자 낸 돈으로. 자, 원래 여기 있었던 이 신목 신협에서 매입을 이렇게 두 개 건물을 지금은 다 명도를 하고 철거를 했어요.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신목 신협에서 좀 비싼 값으로 이 토지를 매입을 하는 바람에 이쪽 바로 건너편이니까 종도 같이 주거 3종으로 갔고, 지적도로 보시면은 뭐 여기나 지적도에서 같은 색깔이라는 거는 보통 같은 용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얘네가 지금 매입한 가격이 지금 이 필지는 7,780만 원 평당, 그리고 여기 필지는 평당 7천만 원. 두 개 합해서 한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7,5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었죠. 시세보다 조금 높게 매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대로변에 있는 필지다 보니까 시세보다 높은 건 아니네요. 요즘 시세가 한 7천만 원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거 3종.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여기 있는 땅값 좀 볼까요? 요건 8천만 원은 그래도 바로 앞이니까 평당 8천만 원을 주고 샀네요. 여기 상권이 좋긴 해요. 보시면은 이 건물 이제 평당 8천만 원에 매매가 일어난 것 같은데, 이 8번 출구를 통해서 이제 출퇴근하는 인원들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뭐 상권 자체는 저 반대편이 더 좋긴 한데, 이 주민들 상권으로서는 여기가 좀 더, 저기는 약간 술집거리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지금 대로변에 붙어있는 이 땅들, 이렇게가 저희가 토지 작업을 해야 되는 땅인데, 이 땅들은 평당 7천만 원 이상을 부를 것 같고, 특히 여기 코너 땅은 7천만 원 이상을 부르겠죠. 7천만 원 이상을 부를 것 같고, 여기 이면도로에 있는 땅들은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중후반 정도를 부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대를 확인해 보니까 신목로 94번지는 토지평당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신목로 96번지는 토지평당 7,780만 원 정도. 그러면은 평균으로 하면 평당 한 7,5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저희가 목표했던 6,900만 원, 아까 6,900만 원이었죠? 6,700만 원 보다는 높죠. 근데 다행히 이 이면도로는 평당 3,700만 원 정도 수준의 작업이 가능할 것 같죠. 그래서 이 이면도로에 있는 토지들을 최대한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이 전체 평균가를 6,900만 원 수준에 6,700만 원 수준에 맞출 수 있다면은
이제 이 개발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저희가 매수하고자 하는 필지 면적을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매수해야 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필지가 이렇게죠. 자, 이렇게 여기 필지는 넣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목표를 잡고 보면은 3728해배 3025 약 1128평 정도가 전체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 면적이고요. 그래서 전체 목표 매수 필지는 1128평. 그럼 이제 이면도로에 접한 필지랑 대로변에 접한 필지를 또 구분을 해야겠죠. 이 중에서 이면도로에 위치한 필지는 여긴 도로인데, 도로도 사실 좀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할 것 같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면도로 금액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 335 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대로변에 붙어있는 24번지랑 붙어있는 필지죠. 그래서 이면도로에 있는 필지라고 보긴 좀 어렵고 제외하고, 그래서 이렇게 1752해배면은 약 530평 정도가 되겠네요. 530평이면은 전체 1128평 정도 했으니까 약 47% 정도가 이면도로에 접한 필지입니다. 생각보다 비중이 크죠. 그래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필지는 약 530평. 그럼 대로변에 접한 필지를 보면 면적을 이걸로 딸 필요가 없이 그냥 계산을 하면 되겠죠. 아까 1128평에 53%. 자, 약 598평 정도고, 해배로는 1976해배. 그래서 도로에 접한 필지는 598평, 전체 53%. 그래서 전체 예상 매입가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면도로에 있는 530평은 약 3,700만원 정도, 그리고 도로에 접한 필지들은 약 7,500만원 정도의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3,700만원 그러면은 196.1억. 도로에 접한 필지들은 58 곱하기 7,500만원 448.5억, 약 645억 원 정도가 계산이 되네요. 645억 원. 전체 1128평이니까 저희 계산에 따르면은 평당 5,700만 원에 토지 작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목표했던 평당 토지비는 6,700만 원 수준이었으니까 충분히 개발 사업성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토지주분들께서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저렴한 가격의 토지를 넘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돼요. 토지 작업을 할 때는 이 전략을 제대로 짜지 못하면은 토지 작업이 안 되면 사실상 개발 사업은 시작도 못 하는 거니까, 사실상 개발 사업의 절반 정도는 이 토지 작업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작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토지를 매입하는 전략이나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려고 해요. 진짜 이게 토지 작업부터 잘못되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개발 사업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니까 이 땅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이 개발 사업의 승패를 가른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 토지 작업이라는 게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전략을 어떻게 잘 짜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땅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목로 이 89번지 인근에 토지대를 확인해 봤을 때 이면도로에 있는 토지들은 약 3,700만 원 정도였고,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했을 때는 약 7,500만 원의 토지를 매입해도 사업성이 있어서 이 7,500만 원 정도의 수준의 시세가 형성이 됐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감안하지 않고서 이 대로변에 있는 땅을 그냥 매입한다고 했을 때 약 5,900만 원 정도의 토지대로 충분히 개발이나 이 사업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자, 이렇게 3개 필지가 있다고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둘 다 저희가 똑같이 검토했던 3종 주거, 이 3종 주거 지역의 땅이라고 봤을 때 이 100평짜리 반듯한 대로변에 접한 땅은 시세가 약 5,9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겠죠. 저희 계산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 30평짜리 땅도 저희 계산에 따르면은 이 5,900만 원 정도의 시세가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 이 이면도로에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평당 약 3,500만 원 정도 수준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 70평짜리 땅은 3,500만 원 정도겠죠. 그래서 이 100평짜리 5,900만 원 토지를 매입을 한다면은 저희가 토지대로 약 59억 정도의 시세로 저희가 매입을 해야겠죠. 근데 이 70평짜리 땅과 30평짜리 땅을 같이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대로변에 접한 30평짜리 토지는 시세가 5,900만원 수준이니까 약 17.7억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30평 곱하기 5,900 하면 이 70평짜리 토지는 3,500만원이니까 약 24.5억 정도. 그래서 이 두 개 토지의 합계가 시세대로 매입을 한다면은 약 42억 정도에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100평짜리 땅이지만 이렇게 이 이면도로에 있는 땅을 끼고 대로에 있는 땅을 같이 매입을 하면은 같은 주거 3종의 100평짜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7억 정도 저렴하게 토지 매입이 가능하겠죠. 세이브. 그리고 사실상 이 토지 작업만 해서 이 100평짜리 땅처럼 시세대로 매각을 한다면은 이 토지 작업만으로도 17억 세이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4개 필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3개 필지는 아까 방금 전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이 역세권 활성화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 이 100평짜리 땅은 59억에 매입이 가능했고 이 70평과 30평짜리 100평은 약 42억에 매입이 가능했었죠. 근데 이 코너에 있는 땅을 예로 들면은 대로와 중로에 접해서 있죠. 하지만 이 땅도 사실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감안하지 않고 이 용적률 250%만 받는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시세대로라면은 약 5,900만원 정도 수준의 매입이 가능해야겠죠. 물론 코너에 있는 땅이라서 좀 가시성도 좋고 유동인구가 더 많다라고 주장하면서 조금 올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이 5,900만원 수준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세대로만 토지를 매입한다고 봤을 때 저희는 이 땅을 전체 약 130억에 매입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이 전체 250평을 매입을 해서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용적률 400%를 받는다면은 사실상 이 6,700만 원에 매입을 해도 저희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 사업성 굿고 판단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 가격이 250평 6,70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약 167억 정도 됩니다. 이 차액만 약 한 37억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필지를 토지 작업만 잘 해도 개발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돈을 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 작업만 해서 뭐 다른 개발 사업을 하시는 시행사들한테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 37억의 매각 차익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토지주들이 바보냐? 실상은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 토지주분들이 자기 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안 하고 접근을 하더라도 이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놈 자식 내 땅으로 사업했을 때 돈벌이가 좀 되겠구나. 그러면은 토지대를 올리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200평짜리 땅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가 59억, 24억, 약 18억, 약 101억 원에 매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이 토지주한테 가서 평당 5,900만 원에 저한테 매도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은 5,900만 원이면은 50평이니까 50평 곱하기 5,900만 원 29.5억입니다 정확히. 자, 나의 마스터피스, 아니 나의 라스트 피스 29.5억에 매각하시죠. 그럼 저는 전체 토지를 130.5억에 매입을 해서 6,700만 원이면은 얼마있냐? 약 167.5억 가치의 250평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땅을 만들어서 저는 37억의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상대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50평짜리 토지주는 어떻게 하느냐? 내 땅 29.5억이 아니고 37억을 더해서 66.5억에 사 임마. 내가 호구냐? 나 없이 이 사업 할 수 있어? 왜냐,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저번 영상에서 같이 공고를 살펴봤지만 이 중로와 대로변 이 두 개의 도로를 끼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없으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못해요. 물론 이 토지주도 알고 있겠죠, 그 사실을. 그래서 야, 너 내 땅 66.5억 주고 사도 이거 개발 사업 사업성 있잖아. 내 땅 66.5억 줘 라고 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이 200평을 먼저 작업을 하고 50평 작업을 시작을 하면은 이 땅은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업 진행은 가능하겠지만 아쉽죠. 땅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매입을 했으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자, 이런 걸 흔히들 저희가 말하는 게 쉬운 말로 알박기라고 하죠. 참 얄밉지만 어쩌겠어요. 남의 재산을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알박기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사례가. 이거 24년 11월 얼마 전이죠. 얼마 전 기사인데 재벌 2세가 5억에 사놓고 200억에 팔겠다고 알박기하고 떼짱을 부립니다. 자, 옥수동 알박기를 검색을 해보면은 뉴스가 좀 나오는데 SM그룹 2세 옥수동 알박기 논란, 5억에 산 땅 100억 요구, 100억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이 기사에서는 뭐 대기업 눈치 보기인가.
아파트 주 진입로 포함 4개 필지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옥수동의 한남 하이츠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알박기를 한 것 같은데,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땅을 5억 원대에 사들인 다음에 100억에 5억에 산 다음에 100억에 이제 조합 쪽에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정확히는 5억 2,700만 원. 보시면은 옥수동 하이츠 한번 볼까요? 한남 하이츠. 이게 이제 한남 하이츠 아파트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 정도 규모, 생각보다 규모가 좀 되는 재개발 사업이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SM그룹 2세 분께서 여기 입구에 보시면 여기가 주 출입구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한남 하이츠 주 출입구입니다. 주 출입구에 이 땅을 매입을 하신 거예요. 보시면은 경매로, 여기가 입구인데 이 입구에 걸쳐져 있는 이 땅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5억에 받아서 뭐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매입해라. 출입구다 보니까 출입구 확보가 안 되면 사실상 개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애초에 한남 하이츠 아파트에 왜 이 토지의 소유권이 없었는지부터 궁금하긴 한데, 이 넓은 지역을 재개발하는데 요 조그만 땅 때문에 지금 재개발이 안 되고 지지부진했던 거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알박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알박기에 당할 수밖에 없느냐? 또 뭐 그건 아닙니다. 이 알박이 응징이 가능한 알박이 응징법이 있습니다. 알박이 방지법이 있습니다. 알박기라고 하죠, 보통. 알박기 방지법.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 하도 알박기가 많다 보니까 이 알박기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을 좀 줄이자 라는 차원에서 이제 제정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이 주택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토지 매입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이렇게 일부분의 토지에 알박기가 들어오면은 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이걸 매도 청구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세부 법령을 보시면은 이 주택법의 제22조 매도 청구에 대한 법령이고요.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은 해당 건설 대지 중에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매입을 못한 대지에 있어서 소유자한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시가라고 표시가 되는데 사실상 이게 공시지가 수준의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만 이제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 뭐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한 증빙이 있어야 되고요. 3개월 동안 협의를 해봐도 이 새끼가 이거 알박이 하느라 안 판다, 협의가 안 된다, 이러면 이제 공시지가에 매입을 하게끔 이제 법원에다가 매도 청구를 신청하면은 공시지가에 매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고요. 제한 사항은 이제 95%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뭐 한 5% 정도가 100평짜리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5평 정도가 알박이를 하고 협의가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이 5평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여기 다른 제한 사항이 뭐 개발 사업, 예를 들어 지구 단위 계획을 받았을 때 이제 결정고실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제 예외의 경우로 해당이 돼서 사실상 매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알박이 하는 사람이 해당 토지를 매수한 지 10년 이상 된 사람이라면은 사실상 매도 청구도 불가능하긴 하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민간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한 명이 이렇게 100평을 매입을 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95% 이상 확보를 하면은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법령인데, 이 진행하고자 하는 개발 사업이 이렇게 한 명이 진행하는 개발 사업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조합 사업이나 뭐 토지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법령이 다르게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소규모 재개발이나 뭐 도시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에 3분의 2가 동의하는 경우에 잔여 필지에 대해서 강제 수용이라는 게 가능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주민이 10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뭐 한 10명 정도가, 90명은 동의를 하는데 이 10명이 반대를 하면서 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90명의
재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 이 10명으로 인해서 피해를 얻는 거죠. 그래서 뭐 민주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3분의 2만 동의를 해도 사실상 100명 중에 66명, 67명이죠. 67명만 동의를 해도 나머지는 알바기를 못하고 강제 수용이 가능하도록 재개발 사업이나 이제 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을 제정을 해놨습니다. 뭐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상 조합 설립은 뭐 방식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보통 한 30% 정도, 전체 소유자의 한 30% 정도, 3분의 1 정도가 재개발 사업 진행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요. 이 조합 설립을 한 상태에서 이제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요. 보통 이제 조합원 모집 제안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 상태는 사실 동의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30% 모집을 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34%, 정확히는 67%를 채워야 되니까 34%의 주민이 더 동의를 해야지만 사실상 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사업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거 토지 동의받는 거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보통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50% 정도까지는 동의받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50%까지는 예를 들어서 1에서 2년 정도 동의받는데 1에서 2년 정도 걸렸다면은 60%, 70% 이렇게 가는데 길어지는 경우에는 10년, 20년씩도 걸리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동의율을 67% 정도로 낮춘 이유는 이 조합 모집을 한다고 조합 설립을 해놓고 정체되어 있는 사업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좀 더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적인 완화를 조금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 신목로 89번지의 인근 필지 현황을 보면 일단 지적도로 보면 필지 수가 그래도 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지를 모두 다 매입해서 진행하고 뭐 5%라고 했을 때는 1128평이니까 약 50평, 56평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개발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 전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50평이면은 56평 186해배죠. 전체 면적 중에 이 정도, 정확히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상당한 저항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 방식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80%만, 보통 여기 이면에 계신 분들은 웬만해선 동의를 하시겠죠. 소유자의 80%,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요. 상속을 받아서 보통 사놓고 잘 안 쓰는 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유를 하고 있던가 매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필지가 20-30개 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전체 필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불가능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토지 작업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지 작업을 해보다가 도저히 95% 매입은 단독으로 95% 매입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 조합 방식으로 갑시다. 이렇게 사업을 끌고 나가야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소유자의 약 10분의 8, 80%, 소유자가 약 80%, 그리고 토지 면적 기준으로는 3분의 2, 그러니까 한 67%, 면적 기준으로 67%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두 가지 전부 충족입니다. 소유자의 80% 및 면적 67%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제 강제 수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매도 청구와 강제 수용 관련된 법령을 잘 활용을 해야겠죠. 혹시나 토지주가 알바기를 하는 경우에 당신의 토지를 제가 매도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강제 수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야겠죠. 사실상 공시지가로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토지주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토지 작업을 한다면은 뭐 이런 순서로 하면 되겠죠. 첫 번째로는 이 사업 조건상 필수적으로 편입돼야 되는 토지들, 일단 이 토지들이 없으면은 뭐 빼고 한다던가 이게 불가능한다면은 이
해당 필지부터 작업을 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로와 대로에 접해 있어야 하니까 이런 코너 땅부터 작업을 먼저 해놓고 나머지 땅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 청구나 강제 수용이 불가능한 매입한 지 10년이 넘어가는 필지들, 필지의 소유주들을 우선적으로 설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소유주의 80%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면적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한 평짜리 땅을 갖고 있더라도 한 명의 소유주로 카운팅이 되니까 뭐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에 한 명이 30평을 갖고 있고 뭐 70명이 70평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사람들의 동의만 받아도 이 한 명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먼저 모집을 하는 것보다는 보유자 수를 먼저 작업을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토지 작업이 조금 수월한 게 현황상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실이라던가 뭐 예를 들면 주택인데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 캐시플로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엔 좀 더 이제 토지주와 얘기하기가 쉬워지겠죠. 일단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최소 면적 기준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1500해배부터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도로도 접해야 되니까 1500해배면은 일단 저희는 이면 도로에 접한 이 필지들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필지이고 1500해배가 이렇게 작업을 한다면은 1500해배가 충족이 되네요. 그런데 이 땅은 우선적으로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필수적으로 편입해야 되는 이 땅, 이 땅, 이 땅. 이 세 개 필지의 소유자분들과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이분들이 동의를 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 이 이면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소유자분들 그리고 도로 소유자분들하고는 이야기가 잘 풀릴 거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필지의 경우는 아까 이게 1500해배였으니까 이 4개 필지의 합이 413해배 그러면은 약 26% 밖에 안 되니까 이 4개 필지는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렇게 최소 사업 여건인 1500해배의 필지 작업을 먼저 하고 이분들의 경우 동의를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토지 강제 수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공시지가에 매입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 사업 규모가 좀 더 커질수록 사업성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이 이면부의 필지들을 작업을 하고 이분들이랑도 이제 추가적인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땅 따먹기 하듯이 사업 면적을 늘려 나가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지의 토지 작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오늘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개발 사업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작업하는 전략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봤고요. 이 토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알박이나 이런 난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알박이를 응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매도 청구나 강제 수용, 알박이 방지법이 있다는 걸 소개를 시켜드렸고 해당 사항들을 종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개발 사업을 위해서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